오늘 영어 좀 쓰겠습니다. 영어요. TRX, RX, 트릭스입니다. 이 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오늘 트릭스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릭스가 여러분 이제 그 MACD하고 똑같은 모양을 보이는데, MACD하고, 같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트릭스는 MACD하고는 전혀 틀린 차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틀리느냐? 한번 볼까요? 뜨면, 트릭스는 그 MACD와 트릭스가 같은 모양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절대 틀립니다. 절대 틀린데요. MACD하고 이제 트릭스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트릭스는 MACD보다 나중에 나온, 그러니까 MACD의 결점을 보완한 건데, MACD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세 지표죠, 추세. 추세 지표고, 요거는 장중에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중에 보는 게 아니에요, 장중에. 그 저번에 이제 제가 MACD 강의할 때 막 장중에 막 떠드는 그 공학박사 증권, 뭐 철공소나 가지고 그거 앉아가지고 여러분 깡통 냈는데, MACD는 장중에 절대 보면 안 됩니다. MACD는 어떻게 장 맞추고 보는 거예요. MACD는 장 맞추고 보는 거고, 추세가 깨진 다음에 보는 겁니다. 장 맞추고도 안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MACD는 이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 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해요? 추세 지표다. MA 추세가 뭡니까? 주가가 간다, 꺾였다. 뭐, 주가가 더 강하게 간다. 이런 개념이고요. 트릭스는 같은 모양인데, 모멘텀 지표는 모멘텀. 모멘텀 지표가, 모멘텀이란 그건 뭡니까? 이게 변곡을 말하는 거죠. 변곡이 크게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MACD는 추세 지표다. 저 MACD에 대해서 여러분 저번에 이제 1차로 했는데 나중에 한번 더 해야 되는데요. 요즘에 MACD는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양 차트입니다. 사양 차트. 이 차트는 오래돼가지고 요즘 거의 안 쓰는 차트고요. 그냥 MACD는 어떻게 해요? 차 간 다음에 무슨 차가 갔느냐 안 갔느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MACD는. 그래서 MACD는 이 추세 지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트릭스는 모멘텀 지표인데, 이 모멘텀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모멘텀이란 것은 주가가 상승해가 하락하고 하락해가 이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이 급하게 가다 천천히 가는 거, 급하게 내리다가 이래 빠지는 모멘텀도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천천히 가다가 급하게 가고, 급하게 가다가 빠지는 이런 모멘텀은 총 6가지의 모멘텀이 있는데, 트릭스의 모멘텀은 항시 어떻게 이 쏙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이는 부분이. MACD도 여기가 굉장히 약점을 갖고 있는데 이 약점을 커버하는 게 트릭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릭스 지수를 속임수를 항시 찾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래 이 트릭스만 봐야 돼요. 트릭스만 봐야 되는데 트릭스만 보니까 헷갈리니까, 볼 줄 모르니까 그걸 어떻게 시그널, 이 시그널이 뭡니까? MACD 시그널입니다. 시그널을 넣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이게 트릭스. 원래 트릭스는 이 시그널이 없는 게 원래 트릭스입니다. 원래 트릭스만 먼저 봐야 됩니다. 이 트릭스를 볼 때 원래 트릭스는 이 트릭스 자체를 보지 않고요. 이 트릭스가 잘 맞습니다. 이 자체를 보지 않고 트릭스는 나중에 말하거나 볼륨적 밴드라든지 윌리엄 쌀, 그리고 VR이라든지 이런 볼륨 레이쇼라든지 이런 차트에 어떻게 겹치기를 해가 보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원래 이제 요즘에는 전산이 좋아가 트릭스를 독립화시켜 놨습니다. 시그널을 넣고. 원래 트릭스는 한 줄, 원래 보조 지표는 한 줄 있는 건 없습니다. 한 줄 있는 건데 한 줄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인데요. 자, 근데 일단 트릭스가 얼마쯤 잘 맞냐, 트릭스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추세를 한번 쭉 볼 것 같으면 트릭스가 어떤 종목들이 이제 잘 맞냐 나오겠죠. 트릭스나 어떤 뭐냐, 트릭스를 볼 때 이제, 자, 트릭스를 이제 1차적으로 이제 0 이상 있는 종목입니다. 0 이상 있는 종목이 어떤 상승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릭스 0 이상 있는데 이 0 이상 종목이 거의 오늘 상한가 종목의 거의 90% 이상이 트릭스에 다 걸립니다. 90% 이상이 트릭스 0 이상에 다 걸려요. 그 반면에 트릭스 0 이상에서 어떻게 해요? 하한가도 꽤 걸린다는 사실이죠. 결론은 뭡니까? 트릭스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데, 트릭스는 잘 쓰면은 뭡니까? 트릭스는 잘 쓰면은 뭐요? 잘 쓰면은 약인데
못 쓰면 독이 되는 아주 위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트릭스 오늘 보면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동부 하이텍 1호선주. 자, 트릭스 한번 볼게요. 보시면 자, 트릭스 한번 오늘 KANG 자, 트릭스죠. 트릭스 자, 0 이상 있는데 아무 표시가 없어요. 아무 이상. 아무 표시가 없어. 아무 표시가. 아무 표시가 없어요. 아무 표시가 없는데 상한가란 말. 상한가. 아무 표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 한번 볼게요. 유크라테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한가 들어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하한가 들어간 종목들. 자, 차메시. 아니, 트릭스는 올라가는데, 어디,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한가 들어가는 경우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트릭스. 그래서 트릭스가 항시 어떻게 해요? 0 이상일 때, 0 이상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0 이상. 0 쭉 한번 볼게요. 0 이상이에요. 0 이상인데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0 이상인데 하한가 들어가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트릭스를 볼 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변곡점 트릭스를 볼 때 이제 이걸 찾는 방법이겠죠. 첫 번째 트릭스가 어디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선입니다. 영선. 영선이에요, 영선. 영선을 관통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트릭스가. 영선. 그러니까 트릭스가 이 영선, 이게 이제 이 차트가 좀 구형이라서 그런데 트릭스가 영선을 관통하는 종목은 추격 어떻게 해요? 매수인데, 물론 골드가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그 반면에 영선 아래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요? 매도를 쳐야 돼요. 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트릭스는 MACD는 장중에 쓸 수 없지만 트릭스는 장중에 쓸 수 있는 차트입니다. MACD하고 틀려요. 제가 뭐라 했죠? 모멘텀 지표라고 했죠.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가 뭡니까? 주가. 자, 그 다음에 트릭스가 골든 크로스. 자,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승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트릭스가 영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영선이 중요하다. 근데 이 영선이 중요할 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가. 자, 트릭스를 보면서 트릭스 한 개만 보면 되는데 여러 개. 자, 이제 키움으로 볼게요. 자, 트릭스죠. 자, 트릭스가 어떨 때 주가가 되느냐. 자, 트릭스 영선을 관통할 때 한번 볼게요. 영선을. 트릭스를 영선 관통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트릭스를 영선, 트릭스가 어떻습니까? 영선 관통할 때 샀는데도 물리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야. 물리는 경우가. 근데 어떨 때 뭐 트릭스가 영선, 트릭스가 샀는데 영선 물리는 되겠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물리고 어떨 때는 안 물리느냐겠죠. 어떨 때는 물리고 안 되는 물냐. 트릭스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으로 뭐를 21 이평을 기본적으로 꼭 써줘야 됩니다. 트릭스는. 우리나라에 보면 장이 강세 때는 모르지만 약세 때 5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가짜와 진짜가 있다면 5일 20일 골든 크로스가 나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약세장에 때는 5일 20일 골든 크로스 나고 그때부터 주가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5일 20일 골든 크로스의 핵심이 뭡니까? 5일입니까? 20일입니까? 20일이죠. 20일 리핑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상승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골든 크로스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20일 리핑이 상승하면서 골든 크로스. 그 다음에 하락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있단 말이에요. 상승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봐야 되는 거죠. 상승할 때 골든 크로스. 이 상승할 때 골든 크로스를 그 당시는 여기가 상승할지 안 할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반면에 트릭스도 어떻게 해? 이 골드가 진성, 내가 아까 뭐죠? 트릭스는 어떻게 해요? 보조지표에 보조지표면서 잘 맞는다 했죠. 왜? 동시성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모멘텀. 트릭이 뭡니까? 속임수를 어떻게 찾는 게 지표인 거죠. 트릭스 찾는 거예요. 속임수를 찾는 지표, 속임수를 찾는 지표. 그래서 트릭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트릭스, 다른 데하고 조금 틀려서, 트릭스를 영선을 관통할 때, 트릭스와 시그널이 어떻게 해요? 괴류율이 그러니까 높을수록 벌어져질수록 주가는 강하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골든 크로스가 여 밑에서 남에서 이래 벌어진 게 아니고 CCI를 해야 되는데 이격도하고 CCI하고 차이가 이제 뭐냐면 이제 이거 잠시 할게요. 이격은 주가와 이평의 단순 뭡니까? 단순 차이를 이격도로 하죠. 그런데 단순이 아니고 여기에 공식을 넣는 게 있어. 이 주식은 이만큼 벌어졌고 어떤 주식은 이격이 주가하고 이평이 많이 벌어져 주는데 어떤 주식은 적게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적게 벌어졌지만 이 주식으로 봐서는 최고의 뭡니까? 최고의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다. 이래 볼 수도 있죠. 맞죠? 작전주 같은 거는 주가 그거는 단순 이격인데 요 주가에 따라서 이격을 어떻게 해요? 절대 이격이죠. 상대 이격이 있어요. 상대 이격. 요 주가는 요 때가 멀어지다. 그걸 말해 놓은 게 사실 CCI입니다. CCI예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영선을 통과할 때 1회 통과하는 게 있고 같은 골드에서 어떻게 해요? 좁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좁게. 요 좁을 때가 주가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러니까 골도 나고 밑에도 아니고 하여튼 기간이 이게 길수록 이게 좋은 자리예요.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트릭스요. 아주 트릭스 잘 봐야 됩니다. 트릭스는 일단은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뭐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트릭스 한번 볼게요. 트릭스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게 꼭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MACD 다음으로 신뢰도가 높고 장중에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효성 보세요. 자, 골드 났죠? 서서히 갑니다. 이 주식 어떻게 영선 통과하면 어떻게 이게 트릭스가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벌어지면 이게 위에서 추가적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가고 좁게 가면 추가적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결론은 트릭스란 말은 뭡니까? 주가가 변곡일 때 쉬어가는지 안 쉬어가는지를 어떻게 트릭스가 시그널과 영선을 통과할 때 그 간격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결론은 뭡니까? 칼이 날카로운 칼인지 무딘 칼인지 그거를 구별하는 게 뭐라고요? 트릭스입니다. 트릭스. 자, 골든 크로스 보세요. 골든 크로스는 신뢰도가 거의 100%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밑에 나느냐 위에 나느냐 그 차이지 신뢰도는 거의 100%. 한번 볼까요? 자, 토탈. 골든 크로스. 전부 골든 크로스. 이게 MACD만큼 둔탁하진 않아요. 굉장히 이거는 좀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시그널이 골든 크로스 나는 타임에 주가는 항시 뜹니다. 이건. 그 반면 데드크로스 볼게요. 데드크로스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주가가 거의 한마디로 코피 터집니다. 데드크로스는. 자, 그날부터 터져요. 그날부터 터집니다. 그날부터. 결론은 뭡니까? 골든 크로스에서 그 골든 크로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데드크로스가 영선 위에 나면은 한 번 다시 반등할 기회가 있다 없다? 있죠.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아까 골든 크로스가 밑에 위에 있다 했죠. 골든 크로스. 그럼 골든 크로스는 여기 밑에 골든 크로스면 여기 조정받는다 했죠. 반대 데드크로스 봅시다. 데드크로스. 여기 데드크로스 났습니다. 그럼 아까 골든 크로스 여기서 지지라 했죠. 저항이라 했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가 지지가 되는 거죠. 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다가 여기서 데드크로스는 어디가 돼요? 여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선 아래 데드크로스는 주식 손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영선 아래 데드크로스는 손대면 안 됩니다. 영선 아래. 그 반면에 영선 위에 골든 크로스는 어떻게 손절매 라인을 잡고 어떻게 해요? 공격 앞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트릭스는 어떻게 해요? 영선과 골든 크로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트릭스가 뭐를 말해줍니까? 트릭스가 이 주식을 내가 갖고 어디쯤 팔 수 있을까? 그러면 뚫으면은 어디쯤 어떻게 액션을 취할까? 그러면 이 주식을 내가 샀을 때 이격도하고 좀 틀린데, 자, 골든 크로스는요, 다른 거는 임의성이 있습니다. 이격도나 이런 거는 뭐 상황 봐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요. 트릭스는 그럴 필요 없어요. 트릭스는 골든 크로스나 한번 사면 돼요. 그러면 0 이하에서 트릭스에 샀다. 그러면 내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이하에서 샀다가 영선까지 가는 거예요. 영선에서 샀다. 그러면 위에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영선 위에 샀다.
영선에서 하면 어떡하? 아끼네 전제 조건이 뭡니까? 21평이 꺾이면은 트릭스는 전부 뭐다? 무효입니다, 무효. 무효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주식 빠진 주식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이마트 한번 볼게요. 이마트는 트릭스가 아직 안 나오고요. 글로비스 볼게요. 글로비스 한번 보시면 아직까지 트릭스가 돼요, 여기. 여기 딱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주식 곧 진정 국면이죠. 어디? 여기서 영선 가까이 오면 진정 국면이야, 국면 아니다. 일단 영선 오면 주가가 어떻게 브레이크가 일단 어떻게 일단은 듣습니다. 일단 트릭스가. 일단 듣는단 말이에요. 어? 자,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 트릭스 올라오죠? 주봉입니다. 자, 트릭스 한번 볼게요. 지표 추가해가지고 트릭스 한번 볼게요. 트릭스 한번. 자, 시그널을 은간하면 안 보셔도 됩니다. 이 트릭스 자체만 봐야 돼요. 여러분이 일반 그 자체만. 자, 있는 한국전력. 요 같은 날 3일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 같은 날 3일 나왔어요. 여기서. 여기. 같은 지수 3일 나왔어요. 여기. 0.09가. 이러니까 주가. 결론은 한전이 빠지지만 많이 빠진다. 많이 안 빠진다. 많이 안 빠져요. 많이 안 빠지고 트릭스 0 가면 또 브레이크가 딱. 보통 트릭스가 주가가 반등할 때 어떻게 해요? 트릭스 0 주위에서 레벨업 합니다. 이때 21평 골든 크로스 전제 조건이죠. 21평 데드 크로스는 말할 수 없죠. 밑으로 하방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트릭스를 보시면 여러분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기아차 볼게요. 기아차. 트릭스 영선 이하에 제가 아까 했죠. 어디? 영선, 여기가 영선이죠. 영선이 저항이다, 저항 아니다. 저항이다, 저항 아니다. 저항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 위쪽은 영선에서 저항이고 여기는 아래쪽이 저항이죠. 이렇게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현대차 보겠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영선 저항에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골든 크로스와 영선 거기 어떻게 21평에 어떻게 매매 타임 잡는 게 모멘텀이다. 모멘텀 지표가 뭐다? 트릭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참 재밌죠. 여기에 트릭스의 이제 그 가장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뭡니까? 트릭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파라볼릭을 같이 찍어주면 더 좋겠죠. PSAR입니다. 파라볼릭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파라볼릭을 찍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주가가 더욱더 신뢰성이 높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 여기 보시면 한 개 더 볼 게 있는데 뭐냐면 한번 보세요. 트릭스가 상승할 때가 있고 하락할 때가 있죠. 상승할 때 파라볼릭이 점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거나 위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파라볼릭, 그러니까 트릭스죠. 이 트릭스입니다. 트릭스가 상승할 때 파라볼릭 위에 거는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씁니다.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부분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선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안 쓰는 거예요, 이거.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거 안 쓰는 거예요. 쓰면 안 돼요. 영선 위에 조정, 그것도 상방향 조정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자, 주모, 트릭스도 한 번서 주춤주춤 할 때 있다고, 이 트릭스는 그때 어떻게 파라볼릭을 보조로 쓰면 된다고. 파라볼릭의 속임수를 어떻게 이걸로 커버합니다. 그 반대로 뭡니까? 트릭스가 밑으로 떨어질 때는 어떻게 파라볼릭을 어떻게 써야 돼요? 밑에 거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디? 위에 것만 쓰는 거.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것만 쓰는 거예요. 위에 것만. 이래버리면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더 다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보면 여러분 트릭스하고 파라볼릭을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조지표를 하나 쓴다는 건 말은 뭡니까? 이빨 아파도 산부인과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죠. 이빨 아파도 산부인과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조지표란 말은 뭡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할 때 써야 되는 게 보조지표인데 제가 뭡니까? 요거는 언제? 트릭스는 언제 쓴다고요? 어떻게? 한 번 비워 먹을 때 맞습니다. 한 번 비워 먹을 때만. 트릭스는 한 번 비워 먹을 때 추세는 뭐습니까? 내가 했죠. MACD가 뭐고? 추세 지표도 했죠. 트릭스는 뭡니까? 추세 지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모멘텀 지표라는 거죠. 모멘텀 지표. 모멘텀 지표입니다. 모멘텀 지표. 자, 오늘 트릭스 한번. 그래서 트릭스가 첫 번째 거, 영선. 트릭스는 크게 어떻게 해요? 크게 4개인데 2개가 더 있어요. 자, 크게 첫 번째 뭡니까? 영선이 제일 중요하다. 영선이냐? 영선. 트릭스는 어떻게, 영선이 제일 중요해요. 영선 이상이냐? 이하냐? 영선 이상에서 어떻게, 트릭스가 상승형이냐? 하락형이냐? 상승형이냐? 하락이냐? 나눠지겠죠.
트릭스가 영선 위에인데 조정받으면 내가 노려야 되는 거죠. 노려야 돼. 돌아갔다 올라가는 노려야 되는 거죠. 그죠? 트릭스가 영선 아래인데 내려가는 거 쳐다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안 돼요. 트릭스 상향일 때 트릭스 어떻게 영선 바로 위에 스타트하는 거는 따라가지만 트릭스에서 멀리 있다는 건 말은 뭡니까? 이미 주가가 바닥에서 이미 많이 어떻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이게 주가가 많이 떴다고 트릭스하고 영선 많이 위에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결론은 뭡니까? 상승이 어떻게 절대성 상승이 아니고 상대성 상승을 보는 게 상승이죠. 결론은 뭡니까? 장이 강세일 때 주가가 바닥에 요즘 주가가 다 만만치 않습니다. 떠가지고 주가가 상승일 때 지금 어떤 종목 사야 돼요? 트릭스 어떻게 영선 바로 위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절대성보다 상대성의 주가 상승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릭스가 이 트릭스도 이게 얘들이 잘못 쳐요. 그러니까 트릭스가 극과 극인 거예요. 극과 보세요. 상한가 종목이 어떻게 해요? 다 있는 반면에 자, 트릭스 오늘 영선 이상입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이 트릭스에 다 걸렸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상한가 종목이 다 걸립니다. 트릭스에. 그만큼 잘 맞아요. 자, 영선 이하 보겠습니다. 영선 이하. 영선 이하 종목에도 상승 종목이 있다. 이거는 뭡니까? 바닥에서 어떻게 해요? 방금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에요. 바닥에서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뭐냐면 트릭스가 상승할 때는 영선 가까이에 있는 게 좋아요. 영선 이하서는 어떻게 영선에서 멀리서 돌아오는 걸수록 또 좋습니다. 이게 웃겨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는 당연히 트릭스가 상승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상승이죠. 골든 크로스가 어디에서 나나다 틀립니다. 제일 좋은 게 어디입니까? 제일 좋은 게. 골든 크로스는 위쪽에서 날수록 주가가 센 대신 위험성이 높고 낮은데 영선 가까이 날수록 무겁습니다. 이거는. 골든 크로스는 영선 멀리 떨어질수록 강합니다. 그 대신 위험성이 높습니다. 위쪽에 가면. 밑에는 어떻게 제한적일 수 있고 영선일수록 영선 가까이 지금 골든 크로스가 위에 보면 이 종목 이쪽 종목은요. 저 위쪽에서 골든한 종목들이에요. 이 중간에 무거우면 한 2, 3%, 5% 이런 종목들이 영선에서 골든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영선에서 골든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볼 거 없죠? 거의 다 빠지죠. 거의 다 빠집니다. 데드크로스는 뭐겠습니까? 데드크로스는 이 밑에 영선 밑에 데드크로스보다 영선 위에서 가까이에 있는 데드크로스가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이거는 반대로 헷갈리죠? 골든크로스는 어떻게 영선 밖에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는 어떻게 영선 가까이. 헷갈리죠? 그런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첫째가 뭡니까? 첫째가 트릭스가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승을 해야 됩니다. 상승. 그러니까 주가가 트릭스 상승이 영선을 가까이서 상승한다. 이거 추격면서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반대 내려간다. 볼 거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트릭스가 상승을 해요. 트릭스 하락. 그러니까 제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항시 어떻게 변공만 본다는 말이 뭡니까? 모멘텀 지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트릭스는 장중에 사용할 수 있고 선물에도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 트릭스는 선물에서 트릭스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트릭스가 도전하면 큰일 납니다. 트릭스에 도전하면 이거 코피 터집니다. 트릭스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MACD에 도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MACD에 절대 도전하면 안 됩니다. 60일평 도전하면 안 되죠. 트릭스도 장중에 트릭스 데드크로스다. 절대 도전하지 마십시오. 트릭스가 영선 이어간다. 절대 도전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음봉 납니다. 그만큼 장중에는 트릭스만한 지표가 결론은 뭡니까? 약간 늦다 뿐이지 거의 뭡니까? 절대성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CI가 이제 제가 뭐겠죠? 캔들과 이 평의 어떻게 해요? 심리적 지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죠. 심리적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심리적 지표를 뭐라고 하느냐면
괴리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우리가 그 CCI 지표 밑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표가 뭐 0, 50, 60 이게 이제 괴리 50괴리, 60괴리, 괴리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평하고는 어떻게 얼마쯤 떨어져 있느냐 했지만 이거는 괴리율이 몇 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 괴리율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0% 상승이냐 위에냐 그다음에 0% 아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포인트.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전에는 책들에 보면 0 위에 매수, 0 위에 하락에 보통 뭐 100 이상은 과매수, 그 다음에 이제 100 이하는, 뭡니까? 과매도니까 주식을 사라.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전에는 우리 그 촌에 가보면 돌팔이 의사가 머리 끝부터 다 고치죠. 뭐 이빨도 빼고, 뭐, 그죠. 그 요즘 안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그 돌팔이 의사가 또 잘 맞춰요. 그거가 막, 왜 그때 막 어떻게요? 말씬 막 나왔거든, 그때는. 그게 잘 나간 거예요. 그때 또 약도 많이 안 먹고. 근데 이제 지금, 지금 보조지표, 이제 제가 그 작년 6월부터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각 방송에서 이제 보조지표를 전혀 안 띄우죠. 왜 안 띄우나? 잘못 띄웠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슨 방송에 다가 이제, MACD 매일 띄웠다. MACD는 장중에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MACD는 어떻게, 장중에 안 움직이니까 MACD 안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볼륨즈 밴드. 그래서 지금 CCI는 요게 개념이 아니고 종목마다 틀려요. 종목마다 보통 50 단위로. 종목마다 어떻게 해요? 50 단위로 틀립니다. 50, 100, 어떻게 해요? 150, 200, 플러스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이너스 50 있어요. 50, 100, 150, 200, 마이너스가 있다. 요거는 어떻게? 전 사례를 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실 것 같으면요. 전 사례를 보면, 지금 보실 것 같으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0 되면은 거의, 가장, 이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150포인트가, CCI가 괴리율 150이 뭐라고? 단기 상투를 넘어선다. 그래서 150 넘어가가 팔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그게 틀린데, 보통 이제 이게 이 차트가 구형이에요. 구형이라는 게, 100 넘어가면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과매수다 이런데 100 이후에 주가가 얼마 100포인트 떠버린단 말이야. 이거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따라서 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괴리율이 어때 숫자가 50, 100, 150에 따라서 봐요. 그 반면에 우리 종합주가지수 밑에 침체를 보면요.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침체도 150에서는 항시 어떻게 매수의 저점의 템포를 가진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100 이하다. 그러면 매수는 어디? 100에서 매수나, 이제 여기 100, 200이죠. 그러면 저점은 어디입니까? 저점은 어떻게 해요? 저점 볼게요. 저점은 얼마입니까? 200이 아니고 얼마라고? 150이다. 얼마 재밌어요. 그러면 이거를 만나 쭉 한번 볼게요. 저점에서 쭉 보면 어떻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시면 150에서 주가가 항시 어떻게 이제 CCI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CCI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쭉 보시면 어떻게 해요? 쭉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하루 오차 없이 CCI가 어떻게 저점에 매수하는 템포를 갖고 있습니다. 과열 지표와 저점 지표를 따로 어떻게 분류를 해가지고 CCI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CCI가 어떻게 해요? 영성관통이다. 영성관통인데 그 영성관통이 쭉 보겠습니다. 한번 영성관통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가 이제 영성관통이죠. 영성관통일 때 이 영성관통이 주가가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영성관통일 때 이때 주로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요런 게 이제 우리가 CCI를 이평의 보조지표로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듯이 주지표가 뭡니까? 주지표는, 캔들과 이평과 거래량을 주지표라는데 보조지표 CCI를 쓸 때 CCI는요, 보조지표면서도 주지표에 쓰는데 이걸 이격도와 같이 씁니다. 이격도와 같이 쓰는데 이 이격도 중에 어떻게 해요?
20 이격을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몰아드리고 있고요. 공짜니까 나중에 돈 주고 배우러 오세요. 그래서 영성관통인데, 이 영성관통에 이제 작게 제가 영성관통인데, 제가 요 앞에서 말했던 게 첫 번째 A가 뭡니까? 종목마다 과열과 침체가 똑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어떻게 해요? CCI 배치를 어떻게 과열을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조지표가 가장 단점을 사실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를 이제 읽을 줄 몰라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사이 가장 문제가 이 보조지표를 헬스타임 법칙으로 일률적으로 봐버리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이거 100 이상, 100부터 뜨기 시작하는데 100에 치고 나니까 뜨더라 이거. 이거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 그 종목마다 과열의 지표를 틀리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제 0이죠.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이 0 추이에서 이제 더 상세하게 주가가 템포가 내가 아까 제가 말했죠. 자, 이 마이너스 버튼입니다.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00 나오겠죠? 마이너스 50, 제로, 플러스 50, 뭐 100, 200 이렇게 나갑니다. 보통 200 정도 되는데, 주가가 이쪽으로 올수록 강도가 어떻게 더 셉니다. 그 대신 위험의 리스크는 어떻게 더 높아지겠죠. 거기에 가장 안정선으로 보는 게 우리가 영선인데, 이 영선이 이 50,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느냐 이걸 잘 몰라요. 이게 이때.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이때 이격도를 아까 내가 20 이격도를 뭐로 보라고 했죠? 21평 이격도를 보면 뚜렷하게 보인다 했는데, 이제 자 한번 간단하게만 봐야 드릴게요. 오늘 뭐 새로운 분들 좀 많이 왔는데, 자, 이격도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를 보면, 자, 지표 이격도를 한번 보면, 이격도에서 20을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이격도를 20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격도 100이죠. 100에서 주가가 올라오는 자리, 이때에서 100 관통하고 영선을 관통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여기가 매수 자리다. 그러니까 이격도를 어떻게 해요? 20을 기본적으로 깔고 봐야 된다. 요거는 뭐 보너스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요? 100짜리다. 이렇게 보는데, 주가가 요게 뭐를 말합니까? 매수 타임도 되지만 분할 매수 타임도 되는 거죠. 분할 매수 어떻게 해요? 무슨 모양으로? 항아리 모양으로 매수를 하는 거죠. 저점에 적게 샀다가 영선 때 제일 많이 사고 어떻게? 50 사고 100 이상은 주식을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매도 포인트를 잡는다. 이렇게 보죠. 이래 보이 CCI 눈에 확 튀죠. 그 사이 책에 보는 CCI가 엉터리죠. 이렇게 보면 CCI를 어떻게 해요? 정확히 여러분께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영선 CCI다. 통계 한번 볼게요. 영선 CCI는 신뢰도가 무지하게 높은데, 아침에 이제 이게 뜹니다. 영선 CCI는 오늘 상한가의 80%가 거의 다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장중에 이게 드드드드 뜬단 말이에요. 이게 장중에 딱 뜰 때 어떻게 해요? CCI 영상 관통한 종목 추격 어떻게 그냥 매수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단순하게 비싼 주식 순서대로 하면 오늘 아침에 오늘 센 종목 LG와 고야름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영성 관통 종목에 쫙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그 아침에 영선 관통에서 그냥 치고 들어가면 된다. 그 반대로 이제 영선 하방 이탈하는 종목은 가버리겠죠. 영선 하방 이탈 종목. 오늘 NC소프트, 삼성엔지니어, NH 이렇게 된다. 영선 하향 종목들이 오늘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그냥 바로 꺾여 봅니다. 영선 하향 종목들이 간다. 영선 하향 종목들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영선 하향 종목들 보면 종목 NC소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 보면 영선 하향 종목. 영선이 어제부터 치고 내려가는 거죠. 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선 하향 종목 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NC소프트 요거는 얼마입니까? 152 고점이죠? 그죠? 150 고점 치고 100 이하 내려가는 거죠. 100 이하 내려가면 한 단계 이하 내려가면 그때부터 주식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줄여야 된다. 실제로 어디서 줄여야 되냐면 이 주식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미 매도가 나오는 거죠. 어제 급락 나오기 전날 이미 매도가 어떻게 해요? 100 이하에서 이탈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여러분께서 배기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보시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요게 이제 매매 기법도 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내가 매도 자리냐 매수 자리냐. 그러니까 내가 고점을 찍고 내가 샀던 자리에서 어떻게 50 이하 갔을 때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라줘야 돼요. 매도. 그러니까 손절매 라인을 잡아줄 수 있다. 왜 손절매 라인을 잡아주냐면 이게 제가 뭐겠죠? CCI는 이동평균과 캔들의 어떻게 교착 상태라고 했죠. 그러면 이동평균이 여기 있으면 여기 좀 있다가 같이 내려온다. 이동평균 가까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어떻게 흡입력이 더 강하다 안 강하다? 강합니다. 캔들은 이동평균에 멀리 떨어져 있다가 멀리 떨어질수록 빨리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오다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쫙 빨려버려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가까이 오면 습관이 있어요. 우리가 애기 많은 집에 보면 맞이들은 부모님 저때 마음만 있지 가지 자주 안 오죠. 근데 여기 막내 아이들은 어떻게 쫙 탈싹 붙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자, 또 보시면 이 두 번째 문제가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CCI 이제 숫자가 있죠. 마이너스 200부터 수치가 이제 플러스 200까지 있겠죠. 이 수치가 이때마다 뭡니까? 매수와 어떻게 매도 자리다 이거죠. 그리고 매수 방법도 나오죠. 뭡니까? 칸칸마다 어떻게 매수. 근데 매도는 은간하면 있잖아요. 자기 매수 포인트에서 50 빠지면 그냥 자르는 게 좋습니다. 50 빠지면 자르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 이제 보통 우리가 매수는 은간하면 제가 탄력 있는 자리 매수는 은간하면 어떻게 해요? 영선 자리에 매수해라. 이렇게 제가 보통 말씀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매수 자리가 뭡니까? 플러스 100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플러스 100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100자리에 보면요. 100자리는 한마디로 사생 결단식이다. 오늘 상한가 갖는 종목이 플러스 100자리에 100% 걸려 붙습니다. CCI 100 이상 종목 클릭 탁탁탁탁 합니다. 하면 이게 장중에 아침에 다다다다 떠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단타를 이래 따라가면 된다고. CCI 100에서. CCI 100에서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 대형주 중에 이제 100 이상 같은 종목을 보면 아무래 패시피 KCC 한번 볼게요. KCC. 자, KCC 보시면은 어떻게 해요? 100 이상 이렇게 아침에 관통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의 상투는 어딥니까? 상투는 어떻게 해요? 상투 200 정도.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170, 100, 한 200 정도. 결론은 이게 어떻게 해? CCI가 얼마가가 상투라고? 얼마? 200. 안전하게 하려고 하면 160이나 170. 그러면 이 주식은 이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격의 결론은 뭡니까? 자, 보세요. CCI의 괴리율이, 괴리 돌아가는데 괴리율이 만약 200이 꼭지다. 200 꼭지 같으면 150도 매수를 해도 되고, 100도 매수를 해도 되고, 50도 매수를 해도 되고, 100도 매수를 해도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괴리율이 150이면 어떻게 해요? 100을 매수해도 되고, 50을 매수해도 되고, 0도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괴리가 꼭지 갔다가 내려온다 하면 어디? 150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도를 해야 되고, 요거는 어떻게, 얼마에서? 100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CCI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CCI 지가 몰라가 못 가리키는 거예요. 몰라가. 그 이게 괴리도라 하죠, 괴리도. 그 괴리도가 지금 오늘 100 관통했죠? 관통하면 200까지. 안 그러면 이거 보시면 18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히 코스닥 많이 만지는 사람들요. 스토캐스틱하고 CCI를 거의 어떻게 아주 잘 정직하게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CCI가 어떻게 속임수가 있다. 아까 속임수가 뭐? CCI가 오늘 속임수가 있어요. 상승 100인데 어떻게 하락 종목도 좀 나옵니다.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내가 뭐로 잡으라고? 이격도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격도를 같이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일단 플러스 상승 100은 상승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플러스 100을 항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래서 이격도를 CCI 이격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매수 기법이가 매도 기법이 항시 어떻게
그거 남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영선 이하 이탈입니다. 영선 이상. 자, 영선 한번 보면 영선 하향 이탈을 보면 어떤 지단이 영선 하향 지탈은요. 플러스가 거의 안 나오고 거의 마이너스 나옵니다. 영선 이탈은요. 이 영선 상승과 100 플러스는 거래량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래량 상인데 그 대신 보세요. 그런데 영선 마이너스 영선 이탈 세 번째 영선 이탈은 아닙니다. 영선 이탈을 잘 봐야 되는데 이때 영선 이탈을 볼 게 있잖아요. 뭐 봐야 됩니까? 그냥 같이 20일 뭡니까? 이격을 보라 했죠. 이격이 이평이잖아요. 이격을 보면서 이 100 영선 영선을 이탈할 때 이격도까지 어떻게 해요? 이게 영선일 때 이게 어떻게 100 이격을 이탈하게 되면 주가는 어떻게 해요? 급락이 나옵니다. 급락. 좀 어렵습니까? 급락이 나요. 급락.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CCI가 영선을 이탈하더라도 그러니까 영선을 이탈 이격이 100을 이탈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괜찮은데 CCI가 영선을 이탈하면서 이격도 100을 같이 이탈한다. 이러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장대 음봉이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선이 굉장히 여러분 조심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늘면 뭐라고? 죽는다. 상승할 때 거래량은 어떻게 상관없어요. 상승할 때 거래가 많으면 주가 가는데 어떻게 방해됩니까? 방해 안 됩니까? 방해되죠. 근데 내려갈 때는 거래량 많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전멸 나오는 겁니다. 전멸. 굉장히 중요한 파트다. 자, 오늘 삼성 SDI 한번 볼게요. 삼성 SDI 한번 보면 대표적인 그런 종목인데요. 이게 보세요. 100 이하 가죠? 역배열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불가능. 결론은 뭡니까? 이 수렴 있는 자리가 뭐가 된다고 올라가면서 저항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한국전력 보는 거죠. 한국전력 보면 이제 100을 관통하고 있죠. 결론은 뭡니까? 이게 이제 100에서 어떤 침체로 왔다 내면 이 자리 121 2평 이어가 뭐가 된다고? 지지가 된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이평이 100 이하 내려갔을 때 50과 150에 어떤 무거운 이평의 저항이 닿으면 그 자리가 뭐라고? 지지가 된다. 우리가 캔들 차트만 봤을 때 이 캔들 차트 지지를 받은 후에만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평이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차죠. 현대차는 고점 찍고 정확히 꺾여요? 안 꺾여요? 정확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 차트 이게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어떻게 해요? 100 이상은 과집중이다. 이게 지금 이것도 보세요. 100 넘을 때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뭐가 됩니까? 상승. 그러니까 우리가 팔고 나면 주가는 어떻게 상승하는 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CCI는 이평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거래량의 분석을 한 번은 어떻게 짚고 넘어가는 그런 충실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CCI는 여러분 단타입니다. 단타. 굉장히 단기 승부에 강한 그런 건데 원래 CCI는 어떻게 스토캐스틱을 더 깨끗하게 클리너해가 만든 거고 또 이격도의 어떤 게 절대성을 어떻게 상대성으로 만든 게 CCI다. 그래서 CCI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지수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CCI를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CCI 분석을 어떻게 하고 CCI는 여러분 오차가 거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캔들 차트와 이평과의 어떻게 절대성을 가지고 상대성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오차가 드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께서 CCI를 볼 때는 절대 타협을 해서 안 된다. 타협을. MACD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해도 됩니다. MACD가 골드와 데드 빼놓고 타협이 되지만 CCI는 어떻게 주가와 참생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면 캔들이 움직이죠. 캔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평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거는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항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자, CCI 지표는 어떻게 해요? 자, CCI 지표 정리를 쭉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CI는 주가와 뭔가 이평의 괴리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괴리율은 뭡니까? 절대성이 아니고 상대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CCI는 어떻게 영선이
절대성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인데 마이너스는 200, 150, 어떻게 100, 150 이렇게 되고 여기는 50, 100, 150, 200인데 매수는 어떻게? 매수는 어떻게 해요? 100 이상에서 0에서 100까지만 매수 자리다 이런 거죠. 100에서 매수 자리다. 그 대신 매도는 어떻게 해요? 매도는 어떻게 해요? 고점에서 마이너스 100 전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밑자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밑자리는 내가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전략 투구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100 이하 과하 매수는 이미 뭡니까? 매수 기회를 놓쳤다. 늦어도 어떻게 해요? 100, 마이너스 100에서는 액션을 취해야 된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뭐 봐야 된다고? 거래량의 보조 지표를 한두 개 정도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CCI는 어떻게 해요? 이격도를 같이 봐주, 특히 20일 이평 이격도를 같이 봐줌으로써 중복 효과를 보였다. 이격도는 뭡니까? 절대성이죠. 절대성. 이평과의 캔들 차례 절대성이고 CCI는 뭐라고? 상대성으로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CI를 보면 되는데 CCI가 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뭐 민감하니까 절대 민감하지 않고 CCI는 뭐 CCI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이다. 여도 팔아야 되고 여 한번 팔아봅시다. 파니까 그때부터 의미가 돌아오고. 자, 책에 나온 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CCI가 100 이상 과열이니까 주가를 팔으라고 나왔습니다. 100 이하, 100 이상, 자, 100 이상, 100 이상, 100 이상. 그게 되면 그때 팔고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 더 해버리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을 계속 더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과열이라는 건 뭡니까? 100이 과열, 100에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했죠, 내가. 100도 매수하는 기회다. 왜? 100이 더 강하고 내가 단타, 우리는 보통 단타에 어떻게, 단타, 우리 보통 주가 상한가, 그날 주가가 움직이면서 상한가 종목들이 거의 100에서 다 걸릴 겁니다, 상한가가. 결론은 뭡니까? 마이너스 100이 매도 자리가 아니고 그 자리가 뭐라고? 공격적인 마지막 배팅 어떻게? 매수 타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분할 매수할 때 내가 마이너스 50부터 매수했다. 마이너스 50 매수하고 제로에서 매수하고 50에 매수했다. 그래서 지금 100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풀로 배팅하는 자리다. 거기서 하는 자리지. 100 이상, 그러니까 100 위인에서는 어떻게 해요?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수익을 챙기면서 더 어떻게 푸싱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CCI가 이거는 이제 구형 프로그램입니다. 구형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영선과 영선 상향 돌파와 영선 하향 돌파, 그리고 백상향과 백상향 네 가지밖에 안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러면 안 되고 영선과 그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100과 어떻게 고점 상투를 치고 나오는, 그러니까 뭡니까? 고점 상투 어떻게 100 이탈이겠죠. 내가 저점 뭡니까? 100 이탈 이상이죠. 그죠?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CCI를 아직 내가 CCI 우리나라 동영상이 한 8개인데 다 엉터리고 순수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최근 아이도 CCI 그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놈입니다. 더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CCI를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여러분께서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정확히 여러분이 CCI 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항시 이런 결로 맞추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